격투기 비즈니스에서 선수의 반응 속도는 링 위에서의 핸드 스피드만큼이나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황인수 선수는 과거 자신을 향한 도발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트래시 토크로 응수하며 포식자의 이미지를 구축해온 파이터입니다. 그러나 최근 명현만 선수가 던진 파격적인 제안, 즉 밴디지 핸디캡을 안고도 승률은 50%라는 도발 앞에서 황인수가 보여준 반응은 기이할 정도의 정적입니다. 행동심리학에서는 대상이 평소 유지하던 행동 패턴인 기저선에서 급격히 벗어날 때 이를 위기감지 혹은 인지부조화의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합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챔피언이 자신의 영토를 침범다했음에도 방어기제를 작동시키지 않는 이 현상.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 이례적인 침묵 뒤에 숨겨진 논리적 딜레마와 전략적 셈법을 정밀 분석합니다. 명현만의 50% 발언이 황인수를 침묵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이중 구속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명현만은 반칙을 써도 승률은 반반이라는 전제를 깔며 승부를 제안했습니다. 이 논리 구조 안에서 황인수는 외통수에 걸립니다. 만약 화를 내며 즉각 반박한다면 대중은 그가 밴디지 이슈에 과민 반응한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이는 잠잠해지던 의혹을 스스로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대로 침묵한다면 반칙 안 쓰면 너는 필패다라는 명현만의 논리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과거의 황인수라면 논리보다는 감정적인 분노로 판을 엎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침묵은 그가 이 상황을 단순한 도발이 아닌 커리어 전체를 위협하는 치명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그는 지금 링 밖의 수싸움에서 완벽하게 포위되었습니다. 언어적 대응이 차단된 상태에서 황인수의 비언어적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근 그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파이터로서의 정체성보다 사업가 혹은 셀러브리티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회피성 방어 기제로 진단합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전장인 링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대중의 시선을 경기력 논란에서 라이프 스타일로 분산시키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태도는 자신감과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하락, 그리고 편도체의 공포 반응 활성화를 시사합니다. 명현만이라는 구체적인 실체가 50%라는 숫자로 압박해올 때 챔피언이 보여야 할 자연스러운 신경학적 반응은 응징의 예고입니다. 현재의 미온적인 태도는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데이터의 부재, 즉 100% 공정한 승부에 대한 확신 부족이 공포로 발현되고 있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황인수에 대한 여론은 의혹 단계에서 확정 단계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명현만의 도발 이전에는 설마 챔피언이 그랬겠어라는 옹호론이 존재했지만 50% 발언 이후 침묵이 길어지자 왜 반박하지 못하는가라는 비판론이 주류를 형성했습니다. 대중은 황인수의 침묵을 신중함이 아닌 묵시적 시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칙을 써도 반반이라는 모욕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반박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팬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격투기 시장에서 침묵은 동의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고석현, 윤태영 등 경쟁자들이 링 위에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동안 황인수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황인수 캠프의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묵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명현만은 12월 31일 김남신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기에 황인수 측은 굳이 지금 판을 키워주기보다 김남신전이 결과를 확인한 후 움직이겠다는 계산일 수 있습니다. 명현만이 졸전을 펼치면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거절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명현만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가서 대중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경기를 수락하여 파이트머니를 극대화하려는 비즈니스적 접근일 수 있습니다. 황인수 선수가 처한 상황을 게임 이론의 비대칭 리스크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현재의 침묵은 기회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명현만이 제시한 50%라는 수치는 황인수에게 이겨도 본전이라는 최악의 손익분기점을 설정해버렸습니다. 만약 황인수가 경기를 수락하고 승리한다면 대중은 밴디지 덕분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패배한다면 그는 은퇴를 앞둔 노장에게조차 밀리는 거품 챔피언으로 전락합니다. 즉, 침묵을 깨고 링에 오르는 순간부터 그는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하지만 링 밖에서 침묵하는 것은 싸우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진퇴양난의 형국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볼 때 황인수의 현재 대응은 되돌릴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 격투기 팬덤은
선수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서사와 도덕성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명현만의 도발 이후 황인수의 소셜미디어 댓글창과 연관 검색어는 밴디지, 석고, 도망자라는 키워드로 도배되고 있으며 이는 검색 알고리즘 상에서 황인수와 부정적 이미지를 영구적으로 결합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훗날 그가 어떤 성취를 이루더라도 이 시기의 의혹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그의 커리어 전체를 평가절하하는 확증 편향의 근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측면에서 황인수의 브랜드 가치 하락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격투기 시장에서 악동 캐릭터는 티켓 파워를 가진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지만 겁쟁이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 상품 가치는 0, 0로 수렴합니다. 대중은 거만하지만 실력 있는 챔피언에게는 돈을 지불하지만 도전을 회피하는 챔피언에게는 조롱조차 아까워합니다. 황인수가 유지해온 포식자 이미지는 현재의 침묵으로 인해 급격히 훼손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스폰서십 계약이나 매치 메이킹에서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명현만이 제시한 50%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대중의 인식 속에 강력한 앵커링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이길 것이다 혹은 질 것이다가 아닌 딱 절반이라는 수치는 황인수의 실력을 반칙 도구 없이는 불완전한 상태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이 숫자는 황인수가 링 밖에서 아무리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더라도 대중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그의 실력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게 만듭니다. 이 프레임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그 숫자를 수정하는 것뿐인데 침묵은 오히려 그 50%가 과대평가된 수치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명현만과 김남신의 경기는 단순한 이벤트 매치가 아니라 황인수를 향한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명현만은 이 경기를 통해 자신이 건재함을 그리고 자신의 주먹이 여전히 무겁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명현만이 김남신을 상대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인다면 이는 황인수에게 시각적인 공포를 심어주는 심리적 타격이 됩니다. 김남신은 명현만의 화력을 측정하는 테스트 더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 경기 데이터가 공개되는 순간 황인수가 느끼는 압박감은 임계점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팬들은 그를 계산적인 사업가로 볼 뿐 야수 같은 파이터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격투기 선수의 자산은 실력뿐만 아니라 리스펙트입니다. 현재의 침묵은 단기적인 이익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명예의 실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황인수의 침묵은 전략적 인내라기보다 명현만이 설계한 논리적 감옥에 갇힌 마비 상태에 가깝습니다. 명현만은 룰도 밴디지도 상관없다는 선언으로 황인수의 방어막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황인수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링 위에서의 증명뿐입니다. 50%라는 도발적인 숫자에 대해 그가 내놓아야 할 답은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이 아니라 링 위에서의 타격음이어야 합니다. 말 없는 챔피언과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도전자. 과연 이 비대칭적인 소통의 끝은 진실 규명일까요? 아니면 챔피언의 몰락일까요? 여러분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황인수의 침묵을 공포로 보십니까? 전략으로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